그 여자가 오늘 깨끗한 바닥을 밟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지혁은 결제 서류 위에 펜을 올려둔 채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탕비실 쪽에서 들려온 차철민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철민을 말 많은 막내 정도로만 알았는데 오늘은 어쩐지 그 말투에 차가운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창밖 봐요. 햇빛이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왜 혼자 검은 물을 끌고 다니는 것 같죠? 차철민 씨, 근무 시간에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진짜로요. 바닥이요. 저 사람 발끝에서 뚝뚝 떨어져요. 냄새까지 따라오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는 브랜드로 무장한 고성이었거든요. 대리석 바닥은 새로 광을 낸 듯 반짝였는데 이상하게도 고성이의 구두가 닿는 자리마다 어둑한 얼룩이 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이지혁은 그렇게 넘기려 했는데요. 그 순간 차철민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늘 장난기 가득한 눈이 오늘만큼은 바닥처럼 깊고 검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봤다는 얼굴이었죠. 고성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이지혁이 아니라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인수 TF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성이의 발소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은호, 너 거기서. 고성이는 이름을 부르며 곧장 달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훑고 지나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요. 내가 경고했지? 우진이 근처 얼씬거리지 말라고. 너 지금도 만나고 다닌다며? 지은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도 억지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성애 씨, 여기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회사? 내가 회사 핑계 대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우진이 살렸다고? 그 대가 이미 치렀잖아. 어디서 은인 행세야? 고성애 씨. 이지혁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사무실 공기가 한 번 더 차가워졌어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난동 부리면 바로 조치하겠다고요. 고성이는 비웃듯 고개를 젖혔습니다. 난동? 웃기지 마. 난동은 내가 하고 있잖아. 이지혁 대표. 거래 끝난 사이를 붙잡고 질척이는 거, 그게 난동이지. 거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사람이고요. 그 말에 고성이의 표정이 찌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얼굴을 타고 올라오는 게 그대로 보였어요. 사람? 간 한 조각 내준 걸로 사람이 됐나 보네. 아주 상전이야, 상전.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 이식 수술 결정서에 사인하던 밤이 떠올랐거든요. 오빠 한우진이 쓰러져 있던 병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성이가 흘린 눈물 같은 눈물. 그때 지은호는 믿었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자마자 고성이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고마움은 없고 선긋기만 남았어요. 지은호,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우진이 만나면. 고성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지은호의 머리 쪽이었어요. 이지혁이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잡는 동작이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은 고성이가 먼저 멈춘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손 치우세요. 놓으라고. 한 번만 더 신체 접촉 시도하면 접근 금지와 함께 업무방해로 바로 접수합니다. 고성이가 이를 갈며 웃었습니다. 해보지 뭐.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만큼은 규칙이 먼저예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불쑥 고성이 앞으로 몸을 내밀었어요. 차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아주 가까이서 고성이를 바라보더니 코끝을 찌푸렸습니다. 진짜로 냄새를 맡은 사람처럼요. 아,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여사님, 지금 향수 바꾸셨어요?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는 거야? 향수가 아니네. 이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인데요. 음물이 오래 고이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겉은 번쩍이는데 속은. 주변에서 숨죽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성이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졌고요. 미쳤나 너? 아니요. 미친 건 아닌데요. 저 진짜로 맡았거든요. 사람들 괴롭힐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남들만 아는 냄새. 철민이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말했다가 고성이를 향해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와, 더 진해지네. 이 지역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비 부르세요. 경비가 다가오자 고성이는 몸을 비틀며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지은호, 너 때문에 우진이 인생 망가져. 너 주제 파악해.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턱끝이 떨렸고요. 고성이가 끌려나간 뒤에야 사무실 공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숨 쉬어. 천천히. 괜찮아요, 선배. 근데 매번 이러면 정말 숨이 막혀요. 그 말에 이 지역도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은호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차철민이 고성이가 서 있던 자리 바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저 사람 벌써 발목까지 잠겼네요. 이 지역이 돌아봤습니다. 차철민 씨,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오래 버티기 어렵겠네. 철민은 말을 흐리며 돌아갔지만 이 지역의 등골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느낌이라고 하기엔 철민의 목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밥그룹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가온 재단 갤러리 오픈 자선 파티 준비가 막바지였습니다. 고성이는 이 행사를 자신의 재등장 무대로 삼으려 했어요. 파티가 성공하면 박진석의 체면도 세워지고 후원금과 별도로 움직이는 돈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고성이는 공사 계약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단가 조금 올리고 자재는 한 단계만 낮추면 차액이 남지. 남는 건 내 목. 그 돈은 한우진의 수술 이후 생긴 구멍들을 메우는데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고성이 스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입술을 정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겉모습만 보니까. 하지만 겉모습만 믿는 사람은 고성의 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파티 당일 가온 갤러리는 빛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기자들도 기다렸어요. 고성이는 순백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처럼 아주 자신 있게요. 이 지역은 지은호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은호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병원 복도와 비슷한 냄새가 났거든요. 긴장과 두려움이 섞인 냄새요. 선배, 저 여기 꼭 있어야 해요? 내가 맡았던 자문건이잖아. 내가 빠지면 누가 책임져? 이 지역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지혁이 옆에 있을수록 지은호는 자꾸 기대고 싶어지는 자신을 두려워했거든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또 뺏길까 봐요. 우진이의 병실에서 이미 한 번 그런 감정을 배웠으니까요. 행사장 구석에는 이수빈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여동생, 그리고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이수빈은 오늘따라 더 날이 서 있었어요. 옆에 서 있는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빈, 방송 켤 거야? 응. 오늘은 기록이 중요해. 너무 과하면. 과해야 사람들이 봐. 그리고 저 사람은 과한 짓을 너무 오래 했잖아. 박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이를 보는 그의 눈에는 오래 묵은 피로가 있었어요. 그는 고성이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늘 어쩔 수 없이 예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예의가 그의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죠. 성재 오빠 이수빈이 낮게 불렀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지? 은호 언니한테 어떤 말 했는지. 박성재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끝낼 수 있을까? 끝내야지. 파티가 무르익자 고성이는 무대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웃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고성이는 그 박수가 자신에게 바치는 충성이라고 믿었어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제 노력이 담긴 곳입니다. 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뒤쪽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빙 스태프로 투입돼 있었어요. 철민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철민은 이지혁을 찾듯 시선을 돌리다가 결국 지은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무슨. 위에서 내려와요. 검은 게 내려와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천장 쪽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연한 회색이었고 그 회색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천장 마감재가 벌어지면서 어둡고 끈적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이 아니라 오래 막혀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느낌이었어요. 냄새는 더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목이 먼저 막혔고 숨이 먼저 멎었습니다. 고성이의 머리 위로 그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한순간에 다른 색이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때 또 한 번 더 떨어진 덩어리가 입가를 스쳤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이가 중얼거리자 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수? 하수관 터진 거 아니야? 냄새 미쳤어.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도망쳤습니다. 꽃장식이 넘어지고 샴페인 잔이 깨지고 바닥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지옥이 됐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끌어안듯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 숙여. 옷으로 가려. 지은호는 숨이 막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태를 갖추고 터져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 아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채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미끄러운 느낌이 확 올라오더니 몸이 허공으로 붕 뜬 것처럼 흔들렸어요. 아! 고성이는 비명을 내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충격음이 행사장을 찢었습니다. 고성이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코끝에서 붉은 것이 터졌습니다. 그 붉은 것과 검은 것이 섞여 흘러내리는 장면은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수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떨렸지만 이수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화려함이란 결국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수빈, 그만. 박성재가 이수빈의 팔을 잡았지만 이수빈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면 또 덮이면 또 누군가가 다쳐. 은호 언니처럼. 박성재는 그 말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운 건 대중의 시선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혼란 속에서 고성이는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저런 행사에서 저런 공사가 말이 돼? 돈 아끼려고 난리맸나 봐. 그런 말들이 오물보다 더 빠르게 고성이를 덮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 와중에도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지은호, 너 때문이야. 그 말은 너무 익숙한 핑계였습니다. 고성이는 늘 누군가를 탓해야 숨을 쉬는 사람이었거든요. 행사가 겨우 정리되었을 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아버지. 잠시 듣고만 있다가 박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실려가기 전 구급차 옆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부어올라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성재 아버지한테 말 좀 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박성재는 고성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오늘부로 집에서 나가라고요. 뭐?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거라고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집안에 얼마나. 집안이 아니라 당신 욕심을 지키려고 했겠죠. 박성재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갤러리 공사비 어디로 빠졌는지 아버지가 다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이지혁도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지혁. 그 이름은 그녀에게 방해자였어요. 지은호를 감싸는 남자, 그리고 그녀의 돈줄을 끊을 수 있는 남자. 고성이는 그날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치고 택시에 올랐어요. 얼굴의 통증보다 더 큰 건 빈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고요. 금고만 열면 돼. 그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고성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2층 드레스룸으로 뛰었습니다. 벽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기 위해 손가락을 떨며 번호를 눌렀어요. 영라의 생일. 고성이가 늘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라고 말할 때마다 자랑하던 번호였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는 손을 넣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괴도 현금도 USB도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야. 고성이는 금고 안쪽을 손으로 긁어보듯 뒤졌습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금고, 바닥에 감촉만 남았고요. 내가 모아둔 게.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는 거 거기 없어요. 고성이는 그대로 굳었다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문틀에 기대 선 박성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박영나가 보였습니다. 박영나는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고성이가 박성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버지요. 이미 다 회수하셨어요. 더러운 돈은 더러운 곳에 둘 수 없다고. 고성희의 시선이 박영나로 옮겨갔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가 말했는지. 영나 설마. 박영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박영나는 숨을 들이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뭘 못해? 엄마가 우진 오빠랑 은호 언니한테 했던 일. 나 다 들었어. 누가 그런 말. 엄마가 직접 했잖아. 전화로. 밤마다. 나 옆방에 있었어. 엄마는 몰랐겠지. 그 말이 고성희의 목을 조였습니다. 고성희는 비웃으며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넌 아버지한테 날 팔았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박영란은 울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성희와 시선을 맞췄어요. 엄마가 사람을 돈으로 바꾸는 걸 보고 자랐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무서웠어.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괴물이 되는 거 싫어. 그 말은 고성희에게 사랑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믿었던 딸에게서 돌아오는 칼은 그 어떤 남자에게서 돌아오는 배신보다도 깊었거든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성애 씨, 형사의 목소리가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추가 혐의 관련 조사로 긴급 동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성희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영나야, 영나야, 너 엄마 이렇게 보내는 거야? 박영란은 박성재 뒤로 숨듯 물러났고 박성재는 말없이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 컸습니다. 밖에는 이수빈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라이브 채팅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드디어 시작입니다. 이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행은 화려하게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돼요. 고성희는 카메라를 향해 욕을 쏟으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건 떨리는 숨뿐이었습니다. 그날 고성희는 자신의 이름이 뉴스가 되는 소리를 들으며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지은호가 멍하니 창밖만 보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은호는 겉으로는 버티고 있었지만 눈동자 안쪽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호. 이지혁이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요. 뭐가? 고성애 씨가 잡혔다고 끝날까봐. 그 사람 마지막까지 내 탓만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손끝을 꼬며 말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진 오빠한테 또 무슨 짓을 할까봐.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가 막을 거야. 선배, 왜 그렇게까지? 지은호는 묻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끝에는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이 따라붙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야. 지은호, 너는 혼자 견딜 필요 없어. 그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곧바로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지은호는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차철민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서 흔들렸고 철민은 담배를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지혁이었습니다. 차철민 씨, 대표님,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당신 그날 왜 그랬어요? 이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고성애 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알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철민은 웃으려다가 웃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전 그냥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눈치로는 사람 미래까지 말 못해요. 이지혁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날 당신이 말했죠. 발목까지 잠겼다고. 그리고 병 얘기도 했고요. 철민은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람은 자기가 만든 길로 가요. 그 길이 막히면 벽을 마주하죠. 그게 무슨... 근데요. 철민이 이지혁을 향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성의 여사는 벽을 마주하기 전에 아직 한 번 더 발악할 거예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잡혀갔는데 어떻게... 잡힌 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잡혀도 입은 남아있어요. 철민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입은 비밀을 뱉기도 하고 거짓을 뱉기도 하죠. 그날 새벽 교도소 독방에서 고성이는 벽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차갑고 거친 콘크리트가 손바닥을 긁어냈는데도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고요. 박진석, 당신이 나를 버릴 수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나야, 엄마는 널 위해서. 대답은 역시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벽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대답해. 왜 대답이 없어? 그 소리는 독방을 채웠다가 다시 고성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메아리가 아닌 빈말이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빈소리를 누군가의 대답이라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벽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래,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박진석? 박영나? 한우진? 아니면 고성의 본인? 그리고 같은 시간 박진석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봉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갤러리 공사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요. 불길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그날부터였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등록 번호가 떴고요.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와 한우진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얘기? 그날 불길에서 누가 누구의 손을 놓았는지요. 낯선 목소리는 웃음기 없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덮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박진석은 그대로 의자에 기대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아이의 뒷모습에 고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병실 앞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요. 지은호는 병실 문을 바라보다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고성이가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 병실 안에서 한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약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들어와. 나 할 말 있어.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병실 공기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문을 여는 순간 또 다른 진실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문을 열기 직전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지혁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호, 지금 어디야? 방금 고성애 쪽에서 연락이 왔어. 너랑 우진 얘기를 들고 협박할 거래. 지은호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한우진은 다시 불렀습니다. 지은호야, 제발. 지은호는 문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문 안에는 오빠의 말이 있고 문 밖에는 고성이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은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우진의 할 말이 고성이의 마지막 카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요.